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낸 남자 조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이나 자기가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제공한 사람들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런 멍청한 짓을 할 리 없으니까 이런 내용 볼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런 대포 성장 사기에 당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기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게 사기인지 검증해 주세요. 이게 사기가 맞나요?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이런 분들을 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고 체크를 해드리고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면은 다행이지만은, 사실상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제가 제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언을 드릴 만한 것도 없어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영상에서 남겼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기를 당하셨거나 사기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경찰이라든가 금감원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대포 통장 사기에 관련된 사례, 그리고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나올 수 있는 최종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유죄라고 판단을 내리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대포 통장 제공을 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면은 벌금이 얼마가 나오냐, 어떤 처벌을 받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대법원 2017도 169646 판결입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은 2016년 6월 8일경 만 20세의 남잔지 여잔지는 알 수 없는 A씨가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속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줬던 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자, 보이스피싱범들은 대출이 된다는 구실로 체크카드를 달라고 했고, 거기에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체크카드를 받아서 보이스피싱범들이 써먹으려고 한 거는, 이 체크카드라는 거는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보통 예금 통장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A씨, 만 20세의 A씨 통장을 범죄 자금을 이동하는 경로로 쓰는 대포 통장으로 쓰기 위한 밑밥을 깐 겁니다. 대출이 되게 해줄 테니까 체크카드를 보내라. 1심 법원인 여주지원에서 2017년 3월 31일 날 선고를 합니다. 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때립니다. 네가 통장을 빌려준 거는 명백한 위법 행위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너의 잘못이 있다 라고 해서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 A씨, 통장을 제공했던 A씨는 여기에서 이제 불복을 하고 2심 법원에다가 항소를 하게 되죠. 수원 지방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방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죄를 내려줘요. 무죄를 내려주니까 검사가 다시 상고를 하게 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상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은 어떻게 되냐?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원심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판단을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통장을 대여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래 실적이든 어쨌든 나는 몰랐다 이런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의 편을 들어줍니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내린 무죄를 갖다가 파기시킨다는 거죠. 없애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2심 너네들이 지금 판단 잘못한 것 같다.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라. 누구 임마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사건은 원칙대로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이 나왔고 여기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불만이 생긴 검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받아온 겁니다.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대법관들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2심으로 다시 환송된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2심에서 다시 벌금을 주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2심에서 다시 무죄입니다. 이래버리면은 2심 법원의 판사가 뭐 대법관하고 좀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가 그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이고 내가 피해자면서도 피고인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유사하게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년에 나왔던 판결입니다. 이분도 이제 똑같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인데 대출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통장을 보이스피싱한테 넘겨준 겁니다. 대포 통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양산이 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일반적인 성인이라면은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나왔던 벌금 3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까준 겁니다. 실제 이 대포 통장 관련해서 뉴스 기사가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대다수의 결론은 벌금형으로 끝이 나요. 나는 억울하다고 아무리 얘기해 보셔봤자 여러분 통장 때문에 더 억울하고 더 피해를 보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